안녕하세요. 건강 읽어준 남자입니다. 노화 과정을 완전히 멈출 수 있는 단 한 가지 식단은 없습니다. 단 노화 과정을 늦추고 나이가 들어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정 식습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식사법은 노화를 늦추는 식사법이니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식이섬유질 섭취입니다. 식이섬유질은 우리의 소화기관에서 소화되지 않는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섭취한 식이섬유질은 우리 몸에서 소화되지 않고 소변으로 배출되죠. 하지만 이러한 식이섬유질은 우리 몸에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식이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변비가 예방됩니다. 식이섬유질은 대장 내의 배설물을 부드럽게 하고 대변의 양을 늘려주어 변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당 조절도 되고 식이섬유질은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거나 내리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죠. 그에 따라 콜레스테롤도 감소시킵니다. 식이섬유질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켜 심혈관 질환 예방과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그럼 이런 식이섬유질을 어떻게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식이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하려면 곡물, 채소, 과일 등 다양한 음식에서 섬유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소화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섭취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은 하루에 30g, 여성은 25g 이상의 식이섬유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항산화제 섭취입니다. 항산화제는 식품, 보조식품, 건강보조제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산화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사용됩니다. 항산화제는 세포 내에서 발생하는 산화작용을 억제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여 세포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죠. 또한 항염증 작용을 가지며 면역체계 강화, 심혈관 질환 및 뇌질환 예방 등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항산화제 섭취는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항산화제를 지나치게 섭취하면 식품의 자연적인 항산화력이 약화되며 일부에서는 항산화제 섭취가 항암제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산화제를 복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건강 전문가와 상의하고 권장 용량을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지나친 지방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지방 섭취 제한은 일반적으로 체중 감량을 위한 식이요법 중 하나입니다. 지방은 1g당 9칼로리로 매우 높은 칼로리를 가지고 있으며 너무 많이 섭취하면 체중 증가와 관련된 건강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일 권장 지방 섭취량은 전체 열량의 20-30%입니다. 하지만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더 적은 양의 지방을 섭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일일 칼로리 섭취량에 따라 지방 섭취량이 조절하는데 특히 고지방 음식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을 함유한 음식 대신 단일 불포화 지방과 다중 불포화 지방을 함유한 음식을 먹으면 좋습니다. 이러한 음식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혈관 질환 등에 도움을 주어 노화 방지에도 좋습니다. 식사를 할 때는 영양소가 균형 있게 섭취될 수 있도록 과일, 채소, 곡류, 단백질 등 다양한 식품군을 조화롭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식사 뒤에 추가로 고칼로리 간식을 피해야 합니다. 물론 지방 섭취를 제한하면서도 영양소가 충분히 섭취되도록 적절한 식사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식사 시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식사 시간을 조절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추천드리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식사할 때는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음식물을 잘게 쪼개어 소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배부름을 느끼는 시간이 더 오래 지속됩니다. 식사할 때는 너무 빠르게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의 시간이 더 걸리고 포만감을 느끼기도 전에 많은 양을 먹게 되어 노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를 시간을 정해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습관은 소화에 도움을 주어 배고픔과 포만감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식사 중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식사 시간을 늘리고 음식물을 먹는 양을 늘리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식사 시간을 조절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수분 섭취는 우리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인체는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적절한 수분 섭취가 유지되지 않으면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은 하루에 3.7리터, 여성은 2.7리터의 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활동량, 체중, 기후 조건 등에 따라 필요한 수분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수분을 섭취하는 것 외에도 과일과 채소를 먹어 수분을 보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수분 섭취는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체질과 필요에 따라 적정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체중 감량을 위해 수분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적당량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인체에서 근육, 조직, 기관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은 하루에 56g, 여성은 46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러나 개인의 연령, 체중, 신체 활동 수준, 건강 상태 등에 따라 필요한 단백질의 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동물성 식품과 식물성 식품에서 모두 섭취할 수 있는데, 동물성 단백질은 고기, 생선, 난류, 우유, 치즈 등에서 찾을 수 있으며, 단백질은 콩, 콩나물, 두부, 견과류, 곡류 등에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운동을 하는 분들이나 근력 운동을 하는 분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운동 후에는 근육 손상이 발생하며 이를 수리하고 근육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운동 전후에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음식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신장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섭취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동물성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동맥경화나 심장질환과 같은 질병의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고 노화 방지에도 좋지 않으니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식단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의 한 부분일 뿐임을 기억하세요. 매일 꾸준하고 충분한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노화 과정을 늦추는 데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강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